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개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게 하려고 접근을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도 지금 난리죠. 그래서 당장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든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현실은 내가 그렇게 힘들면 그 힘든 나를 더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런 이득을 챙기고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주식판만 봐도 주식이 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주식이 좋다, 이걸 사라, 이런 감언이설들을 막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그 대가로 자기는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결과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하고, 뭐 이 약을 쓰면은 감염이 안 된다더라, 이 약을 쓰면 뭐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괜찮다더라, 그렇게 수많은 그런 거짓 정보들, 낭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근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막 잘 되고 있고 뭔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쉬워 보이니까요. 딱 봐도 저 사람의 약점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저 약점만 어떻게 잘 공략하고 그거를 잘 구슬리면 저 사람을 나한테 넘어오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야생에서 다친 사냥감처럼 보이는 거죠. 쩔뚝쩔뚝 걷고 있으니까 툭 치면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한번 쟤를 어떻게 사냥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전에 없이,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대단한 이해력과 공감력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리액션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셨냐고.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내가 한 번도 막 내 부모님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공감과 이해를 굉장히 진실된 눈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배가 절연이라 그러죠. 나의 음악을 알아듣는 아이는 배가밖에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나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큰 도움은 아니죠. 그냥 뭐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나를 도와주려는 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숨통이 돌아가게 하고 막 자기 친구들한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를 띄워주기도 하고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정말 눈에 띄게 해요. 예,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되게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는 듯 하면서 나를 막 잘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두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엄청난 공감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전화를 막 세 번씩 네 번씩 하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 그러면 내가 걱정돼서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점점 빠져들게끔, 점점 이제 어떤 그런 그물에 걸려드는 먹이처럼 그렇게 점점점 조여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그 사람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할까? 그런데 이때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주위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쟤 좀 이상하다. 쟤는 왜 너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보다는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적인 주위의 이야기들은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만 빠져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알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점점 빠져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씩 자기가 하려던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권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나는 이 사람과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기가 할 것을 나도 모르게 찾아간다든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도장이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사인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은밀히 진행을 시키고, 알고 보면 더 큰일이고 그게. 그래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뭐 돈에 관련된 거라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 같이 사업을 해보자든지,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니까 같이 투자를 해보자든지, 이때 꼭 그런 게 있어요. 난 투자할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데 더 가진 게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두려움을 이 사람의 공감과 이해가 잠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이 사람만 믿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일을 벌려가죠. 근데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휘몰아치듯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정신을 차려보면 도장 찍었어요. 나는 벌써. 근데 난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검증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되게 힘든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감도장을 맡겼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혹시 제 인감도장으로 나쁜 짓 하실 건 아니시죠?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인이나 결제 도장도 인정에 끌려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이해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 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벽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마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래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얕은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괜찮은 뭔가 아이템을 알고 있는데 아주 소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꺼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인정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처지지만 정말 열심히 뭐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련을 해서 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려가면 이자를 10%로 쳐주겠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러면 정말 칼같이 갚아요, 그 돈을. 그리고 또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번에 금액을 조금 더 올리죠. 그래서 나는 500만 원 정도 아주 긴급하게 쓸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이자를 10% 쳐주겠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10% 쳐주고 더 쳐주면서 칼같이 또 그날에 갚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 서너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는데 금전 거래도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억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사업 수완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굉장히 힘들게 구해서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신뢰를 쌓게 한 다음에 그 신뢰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하고 사라지는 것. 근데 이게 전형적인 나쁜 사람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데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 알지 말고 그거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사람을 믿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속아요. 감정이 섞여버리니까.
그 사람의 제스처, 눈빛 이런 것에 깜빡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때까지 어떤 경과, 업적들,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계획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째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아주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닌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연애 문제에서 많이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한번 씌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차마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 우리는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나의 상처나 나의 아픈 과거, 나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또 이야기를 하나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공감해주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나중에 내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나를 공격하고 공략하는 약점이 돼버려요. 내가 사냥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사냥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사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은 참고 있지만 내가 배고파지면 언제든지 나를 사냥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볼 때는 물론 그 사람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과 오래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진행시키면서 오직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까지 내가 사귀었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볼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안 좋은 것 같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쪽의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라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는 약속도 뜸해지고 뭔가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그동안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잘 지내왔던 사람들을 모두 차단시키고 오직 자기 쪽으로만 끌고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동아줄은 없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줄이고 내가 이겨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의지하려는 마음이 내 약점이 되고 틀림없이 누군가는 그 약점을 알아보고 나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나를 믿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해도 그거를 내가 마치 잘 되고 있을 때처럼 잘 되고 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합리적인 어떤 도움,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결과를 제시하겠다.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렇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해줄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도움, 신뢰, 이해를 보낸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저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나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리고 오래 지냈던 사람이
이런 시국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